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어도 괜찮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평균 5.3개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 주변에 어른들도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약의 가지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약이 사람을 죽인다의 저자인 의학박사 레이 스트랜드는 화학의약품을 여러 개 한꺼번에 먹을 경우 그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랑짱 통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의학 뉴스에서는 이렇게 감기약 부작용도 나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위장약 부작용도 나와 있었고요. 진통제 부작용도 이렇게 의학 뉴스에 정보로 나와 있어서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위에 열거한 감기약, 위장약, 진통제만 부작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항암제, 그다음에 내성균을 키우는 항생제, 또한 정신치료제 등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의약품은 사실 많이 장기간 복용 시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 국민 사망 3위가 약물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헬스 경량 유대형 기자가 기록한 약물 복용 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7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감기약 먹으면 몸이 붓는다면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은 배뇨곤란, 변비, 구강건조, 졸림 현상 등을 유발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위장약 장기 복용해도 될까요? 속쓰림 증상 개선에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사용되는데요. 이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억제돼 섭취 영양소와 비타민 흡수가 줄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안암병원 위장관 외과 박성수 교수는요, 장기 복용 시 칼슘 흡수가 저해돼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신부전 폐렴, 남성 불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이고 위암 등 악성 종양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 여러 개 먹고 있는데 진통제 먹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출혈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서 항응고제,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장관 궤양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위장 보호제를 변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약 복용법도 가지각색이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양한 약물을 한꺼번에 먹으면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번거롭다고 한꺼번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물은 흡수율과 약효를 위해서 식전 투여, 식후 투여 등 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 복용이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용법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처방약 무조건 다 먹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연스레 약을 복용하는 개수가 늘어나겠죠. 이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적절하게 약물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외과 이은주 교수는요, 여러 곳에서 약을 받은 경우 부작용 완화를 위해 추가된 약이 있을 수도 있다며 약물로 부작용을 조절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서 원인 약물을 중단하거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효과와 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약과 함께 먹을 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중이라면 가급적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현주 교수는 실제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건기식은 항은고제, 혈소판 응집 억제제와 병용 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약을 물 대신 주스나 우유와 먹어도 될까요? 일부 약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물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등과 결합해 체내의 흡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심혈관 질환 약을 주스와 같이 먹으면 약물 효과가 변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커피와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끝으로 약 복용 똑똑하게 하는 팁인데요. 첫 번째, 정확한 약의 용량과 용법을 지켜서 복용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질환을 알아두고 정확한 복용 목적을 파악해서 복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약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여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요. 오래된 약은 버리도록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 경험이 있다면 부작용 정보를 알아두고 자신의 이력을 알립니다.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출처했습니다. 2023년은 계묘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검은색은 지혜를 말하고 토끼는 다산, 평화, 안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혜롭고 평화로우며 안정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2023년이 건강과 아울러 기원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